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급등을 보이다가 크게 이제 꺾이고 있죠. 연이틀 정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고평가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죠. 워낙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 요건데,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 여전히 풍부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식 예탁금이 80조 원이 넘어가고요. 주식형 펀드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결국 시장은 뭐에 주목할 것이냐. 지금까지 좋지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간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할 때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동아 S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입니다. 그죠? 아주 편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요. 많이 올랐었던 종목의 수급이 빠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시 시장에서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차트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슈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자, 영업이익 168억, 전년 동기비 15% 감소하기는 했어요. 네, 감소하기는 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했어요. 그죠? 일단 성장 자체는 이어지고 있구나. 네, 성장성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그 수익성 관리만 하면 영업이익은 빠르게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C 부분은 그로트로피냐 모티리톤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자큐보와 이제 디페렐린 비롯한 신규 품목 매출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바카스 매출이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R&D 부분에서의 성과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장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전문기업 앱티스 인슈를 통해서 차세대 모달리티 신약 개발에 나섰다라는 부분이죠. 항체 약물 접합체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항체와 약물을 접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지까지 항체로 정확하게 약물을 옮긴 다음에 항체는 빠지고 그 약물을 그 국소 부위에 투여를 딱 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ADC라는 거고, 앞으로 개발이 꾸준하게 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동아 ST가 그 부분의 모멘텀을 크게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프라인은 뭐 너무 풍부해서 추가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메쉬, 비만, 암, 치매까지 상당한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쉬라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와 함께 엮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메쉬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요즘에 그 한미 약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후차적으로 대웅제약도 살짝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동아 ST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은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항체 약물 접합제 플러스 메쉬 치료제, 비만 치료제, 명확항암제, 치매 치료제, R&D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R&D 비용이 매출액의 16.1% 상당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투자는 그러니까 당장에는 비용일 수 있어요. 그죠? 당장에는 비용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리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가치는 뭐 모든 기업이 그렇긴 한데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입니다. 이런 R&D의 광폭 행보가 미래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비아를 통해서 계열 내 최고 베스트 인 클래스죠.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첫 번째는 현재 있는 약 중에 개발하려면 그 약 중에 최고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아예 없는 약을 개발하는 것. 그죠? 첫 번째 부분, 비만 치료제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성과가 좋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한미약품이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굴
굶어서 빼는 GLP-1 계열이 대부분이니까 굶어서 살을 뺐을 때 부작용이 이제 근육이 같이 빠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같이 빠지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현재 한미약품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아ST도 자사의 특색에 맞는 그런 비만 치료제들을 꾸준하게 공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아ST의 이제 모멘텀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엑스코플이 이제 국산 신약에 대한 41호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고요. 국산 신약의 41호 허가를 획득했다. 그래서 동아ST의 기술력은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성분명은 이제 세노바메이트고요. 엑스코플의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 뇌전증 환자에게 기존 확내전 징약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적응증 승인을 받았고, 엑스코프리는 이제 SK바이오팜이 개발했죠. 근데 동아ST가 SK바이오팜과 엑스코프리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 신약을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후보물질 발굴부터 시작해서 전임상, 그 다음에 임상 1, 2, 3상, 그 다음에 이제 신약 허가, 뭐 FDA 허가까지 잘 가면 이렇게까지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물질부터 신약 통과, FDA 통과까지는 확률이 거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개의 신약 후보물질이 결국 한두 개가 쓸만한 걸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제약사 하나가 다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임상 1상이나 2상에 들어간 약물을 기술 수출을 받거나 아니면 협업 등을 통해서 신약까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신약이 개발이 됐을 때 그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뭐 두세 군데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의 트렌드고, 성과는 나누면 되니까요. 그죠? 캐파 자체를 키워서 성과를 나누면 되니까. 앞으로 동아ST가 이렇게 SK바이오팜과 이제 손을 잡았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엑스코프리가. 이렇게처럼 다른 제약바이오사의 협업도 꾸준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부차적인 건데, 행복세차소라는 걸 오픈을 했어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 행복세차소라고 써있죠. 동대문구 용두동에 이제 그 행복세차소를 오픈했다. 요런 건 그 대기업의 이제 사회공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고객과 맞닿아 있는 기업들이니까,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런 기업들은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 그 다음에 사회 환원,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끝으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고점 찍고 뭐 10 얼마대에서 다 빠졌어요. 진짜 조정이 이게 10년간 나타났어요. 10년간. 그죠? 10년간 일어났던 조정인데,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겠네요. 여기 보시면 하락한 이후에 더 이상 여기선 안 빠지잖아요. 4만원 찍고, 그죠? 4만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점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단이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지지단이 되는 겁니다. 지지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고점 돌파인데, 여기서 이게 어떤 형태냐면 다중바닥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중바닥 형태. 다중바닥 이후에 돌파 패턴인데, 궁극적으로 돌파해야 될 고점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를 돌파하려면 가격이 5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상향 돌파한다.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6만원 단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동아ST를 비롯한 이런 핵심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지금 영상의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혜택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요즘에는 단타로 수익 보기가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단타 선택하시면 단타 종목도 드릴 거고,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처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석 희망하는 주식은 보유 종목 상담이에요. 지금 시장이 갑자기 또 흔들려서 보유 종목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종목에 대한 궁금증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종목 써주시고 그다음에 3자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지 무료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동의함 눌러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타에 대한 기회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 잡으시면서 매매하실 분들 오셔서 같이 또 돈 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이제 소외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참여하셔서 돈 버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받으시고 편안하게 좀 매매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